내 아내는 내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당신처럼 실패한 아내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우리 집에 들어왔고 너무나 오만했다. 남을 돕기 위해 애쓰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없나요? 쉬라 감사합니다. 무엇?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당신이 더러운데 우리 집에 손을 대다니 정말 겁이 나요. 더러운 것을 보면 공기도 더러워집니다. 이제부터 화장실과 욕실은 밖에서 이용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중목욕탕과 기타 장소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바로 거기에 공원이 있어요. 저쪽에 화장실과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를 현관문에서 가두셨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후에도 나는 일을 했습니다. 다이스케의 친가에서 요시노리와 함께 살고 있다. 결혼하기 전에도 가끔 시댁에 방문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는 나를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양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시아버지께서 병이 나셨습니다. 우리가 동거를 시작했을 때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저를 차갑게 대하십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음식이 너무 짜서 나를 아프게 하려는 구나 근처에 살면 공기가 나빠질 것 같다 등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한다. 시어머니는 주부이시고 항상 집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평소보다 더 일을 하게 됐어요. 매일 야근을 계속하다 보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냉소적이 되어 가십니다. 어느덧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다. 나는 일부러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눈살을 찌푸리고 계셨다.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 더러워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먼저 먹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했다. 그리고 탈의실로 향했다. 그런데 탈의실 앞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싫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당신이 내 화장실을 사용할 생각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먼지를 닦아내라고 했어요. 빨리 밖에 나가서 청소하고 집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어요. 괜찮나요? 이 시간이면 이 근처에는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멀리 가보면 아마 어딘가에 빈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결핍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애당초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참을 수 없는데 너는 비위생적인 위생 때문에 같은 집에 있다. 정말 역겨워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집에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내는 가족이 아니므로 목욕을 하고 화장실은 밖에서 사용하세요. 화장실에 어떻게 가나요? 시끄러워요.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공원에는? 목욕할 수 있는 물이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말하다 시어머니가 나를 밀어내며 그렇게 말했다. 집에서 쫓겨나고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나는 노조미와 닫힌 문을 빤히 쳐다봤다. 욕설로 혼나는 일이 예전에는 일상이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내일은 목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정거장 떨어진 호텔로 갔습니다. 카페에서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은 순진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목욕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월급부터 근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매일 대중목욕탕에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끝냈을 것이다.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친절한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비뇨기과 의사를 참을 수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해냈어. 저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화장실이나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무어두리 어머니는 세균녀 모자라서 내가 집에서 화장실이나 목욕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오코가 그런 말을 하는데 왜 다이스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다이스케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시아버지는 큰 한숨을 쉬시며 나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다. 모든 일이 안타깝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시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쏟아질 듯한 눈물을 참으며 일단 화장실에 갔다가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함께 집에 갔다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다이스케를 거실에 모인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 기뻐하셨지만 이상하게 행동하는 시아버지에게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오코 씨에게서 지금까지의 일을 들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열어주세요. 나오코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오코의 월급도 모두 가져갔죠. 시어머니는 왜 나를 쳐다보시나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어 시어머니에게 숨겼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엄마, 나오코에게 한 짓에 대해 편히 쉬세요. 나오코는 확실히 낯선 사람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의 삶에 뛰어들어 그의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다. 곽스고마운 마음으로 대하기는커녕 이런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원래 낯선 가족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다이스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라 몸을 흔들었다. 당신은 나오코의 남편이군요. 넌 엉뚱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 영원히 어머니를 보호하지 말고 아내를 보호하십시오.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아니, 다이스케도 좋은 어른이에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시아버지. 차분하지만 분명히 긴장된 행동에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다이스케는 시어머니를 쳐다본다. 제가 나오코를 그렇게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 다이스케의 감탄하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다이스케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시아버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이스케가 틀렸어. 나오코는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수위도 떠다닌다. 아내 월급은 내 거니까 다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이스케는 계속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이스케가 하라고 했어요. 이기적이지 마십시오. 아마 당신 어머니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나오코가 수역을 이용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월급 중 이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더 많이 놀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은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글쎄요.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새엄마와 다이스케는 눈앞에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뿐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서로에게 말하는 두 사람이 전에 좋았던 관계는 흔적도 없고 추악해 보였습니다. 옆에 계신 시아버지께서 큰 한숨을 쉬셨습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나오코 씨한테는 사과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서로에게 말하고 수치심에 대해 조금 배우십시오. 너희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머리를 식히세요. 시아버지가 그러셨고 시어머니와 다이스케도 그랬다. 나는 즉시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 다이스케와 여러 차례 교류를 가졌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대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나와 시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시아버지와 저는 시어머니와 다이스케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혼하고 서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혼이 결정될 즈음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정중하게 절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 됐어. 얼굴 연기까지 시작했어. 다이스케가 어머니를 중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한 이유도 이유였다. 이를 최우선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일전에 나는 어머니에게 우리 가족에 대해 오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집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다이스케는 나를 선생님으로 삼았다. 저는 나오코가 아빠와 함께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어요. 참 이기적인 말이네요. 정말 미안해요. 나오코, 원래는 내 잘못이었어. 사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집을 나오코에게 줄게요. 아빠,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집은 아버지에게도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집이기도 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오코 씨를 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가끔씩 저와 함께 식사를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괜찮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습니다. 내 말에 시아버지는 괴로움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아파트로 이사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무사히 퇴원하신 시아버지께서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자주 초대하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시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머니를 결혼식에서만 만났고 그 이후로 양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이스케와 이혼했지만 앞으로도 시아버지와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한 번쯤 셋이서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한 지 3개월쯤 지나서 어머니, 새아버지, 그리고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서로 사이가 좋은 것 같으며 회식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결혼 전 두 가족의 만남은 시아버지의 건강과 어머니의 사정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다야 저는 그러지 못해서 결혼식장에서 간단한 인사만 갔습니다. 늘 주부였고 때로는 순진한 시어머니는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한다. 취업 후 즉시 퇴직하. 아버지 뒤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곧 시설에 갈 것이고 그곳은 당신의 부모님의 고등학교라는 것. 그것이 당신이 이해하는 전부입니다. 부모님과의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분위기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의 말투는 더욱 위협적이 되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다. 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빠, 당신은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이고 여러분이 모르는 주부입니다. 남편 다이스케,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불치병 진단을 받으셨고 이를 기회로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요즘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어려워서 주로 나 자신을 돌본다. 그녀는 매우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열악한 간호에 대해서도 배려심이 많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말하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간병을 그다지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남자를 돌보는 일은 나에게 힘든 일이다. 그저 노부인일 뿐이다. 잉여 가끔 다이스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항상 일로 바쁘다. 내가 거절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밤늦게 집을 나서는 등 일로 정말 바쁜 것 같다. 다시 돌아오다 가끔 쉬는 날에도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시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을 쓰고 있지만 우리 집의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늦어지면 간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느 날 시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으나 혼자만의 간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이스케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우미를 두는 등 집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병은 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항상 상주하는 시설을 갖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들 다이스케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나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장인어른이 어딘가에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나 보다. 괜찮아. 나오코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뭔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카나이와 같은 추억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는 먼 곳을 바라보며 오늘 밤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어떤 병에 걸리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꽤 다정한 커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시아버지는 가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현장 위치도 알고 있어요. 일단 시설에 들어가면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다시는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시아버지도 느꼈을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나에게 맡겨주세요. 아빠, 추억을 되짚어보세요. 여행에 시아버지가 따라오신다고 다이스케에게 말했더니 평소처럼 나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그가 말했다. 여행 비용도 평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이스케도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 돈 쓰는 일을 인색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여행 출국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여행을 돕는 간병인에 대해 알아보세요. 나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장인어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아버지의 상황에서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상관없이 결국엔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번 돈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찌뇨 야칭. 넌 한숨 자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놈이야.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번 돈으로 돈을 돌려보냈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거절했다. 월급도 주기로 했어요. 다이스케도 내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보았지만 항상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추운 날 화장실에 가려고 밖에 나가도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가장하다 사실 저와 시어머니가 저를 비웃은 적도 있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치료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구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다이스케는 시어머니 편이고 시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다. 나는 어머니가 힘든 일로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고 매일매일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집에 있기가 힘들다. 그런데 저는 제가 번 돈을 모두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물론 다이스케한테 용돈이 하나도 없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아니요, 또 집안일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나서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새 옷도 못 갈아입고 미용실도 못 가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날들. 그것은 때로는 퇴근 후 남은 돈을 가지고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집안일을 게을리하면 시어머니가 투덜대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번 목욕탕에 가요. 매일 돌아갈 여유가 없었고 몸이 조금씩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공원으로 가던 중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머릿속에 일정이 떠올랐을 때 건강을 회복하신 시아버지는 지금 병원에서 하룻밤 묵어도 된다고 허락한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데리러 갈 생각이었는데 시아버지 혼자 여기까지 오셨나 봐요. 새로운 시아버지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까와 똑같은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난 노력해왔어 나오코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화장실에 가야 해요. 화장실.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없나요? 고장났나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장인어른은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로부터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것 같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다이스케는 옛날부터 가족이었지만 지금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나와 내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친절하게 말씀하셨고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면 투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게 다야.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친절했다면 그 두 사람을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지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절한 정신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시어머니처럼 친절하고 온화하며 멋진 가정을 꾸리고 싶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화장실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적빛 유리 너머로 소심하게 부르짖자 당황한 듯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후 집에 왔구나 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나는 놀랐다. 옷 꼼꼼히 확인해보니 다이스케도 동의한 모양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이스케는 기분이 나쁘지 않고 나 내일 일이 안 좋은데 라며 입을 열었다. 나 없이 여행을 떠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재미있다. 그럼 잘 자요. 그렇게 말하고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강한 짜증을 느꼈다. 아버지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할 수 없더라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을 것입니다. 비록 여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과하고 처벌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다이스케를 향한 나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일의 여행을 성공시키는 것뿐이다.
다이스케가 안 오더라도 간병인에게 부탁할 테니까 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언제 증상이 악화될지 모른다. 다음 주에는 또 외출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헤이세이 시대를 되찾아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을 준비했고 여행 당일 아침 바퀴 달린 트럭이 집 앞에 멈췄습니다. 집안에서 간병인이 나와서 시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나를 차 앞쪽으로 데려가더니 시아버지를 태우고 차 안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에게 물어봐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아버지를 품에 안을 수가 없어요. 다이스케는 아직 자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통 밖에 나갈 때 몇 마디 말을 하는데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깨어날 기분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나를 기억하는 곳은 어느 공원이다. 그곳에 서 있는 나무의 나뭇잎은 아직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녹색과 노란색 잎이 섞여 있고 때로는 붉은색 잎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좀 더 붉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늦여름 더위로 인해 피크가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공식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에게 나오코자의 가족 사진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나는 곧바로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액자 사진을 꺼낸다. 그런 다음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모님께서 공식적인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오코 씨 덕분에 제가 여기 다시 올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공원과 주변 건물도 달라졌다. 이 공원의 공식 색상만 그대로 유지됩니다. 덕분에 저는 아직도 당신을 만나러 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공원을 통해 마음속에 각인된 공원의 추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직 색이 완전히 빨갛게 변하지 않은 게 작은 일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기억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나날들이다. 오늘 나오코 씨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카나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코처럼 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비관적이 아니라 모든 불안이 날아간 듯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여행이다.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 잠시 공원을 산책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은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묵을 예정이었는데 마음에 드는 막바지 취소로 인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워졌다 그래서 어젯밤에 여관을 취소했어요. 전날 취소를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졌습니다. 내가 맞게 해주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간병인이 주신 시아버지 휠체어용 구리선을 처리하기 위해 아랫다리를 철사로 감쌌습니다. 나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신발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좀 더러워서 새 것을 산 것 같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 있나요? 그런데 오늘은 일을 해야 해서 사랑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업사이드 다운 트로보.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금 밖에는 간병인들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아마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욕실 문은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확인하니 한 인물이 보였다. 더욱이 두 사람을 위해 말을 지우고 너 누구냐? 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나는 당황했습니다. 나야. 내 사랑의 목소리를 들었어. 뭐 하는 거야? 최대한 헤이세이를 예측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벌써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부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배반당할 것이다. 대체 아버지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곧 시설로 갈 예정이라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습니다. 아마도 더 나은 변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선물을 가지고 나가자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뒤에서 선물을 든 간병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기프도 뭔가를 느낀 모양인지 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화장실 문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다. 그것이 내가 하려는 일이다. 하지만 아빠라면 내 옆에 있어요. 다이스케의 멍청한 목소리가 계기가 되어 히로토의 꼬리를 잘랐다. 화장실에 다가가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엽니다. 강한 굉음에 그곳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다. 얼핏 보면 다이스케와 이름 모를 젊은 여성은 곧 대학생이 될 것 같다. 다이스케는 아마도 숨으려고 한 발을 욕조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내 여동생이야. 내가 너한테 말한 적 없어. 오랫동안 헤어진 여동생이 있어서 남동생과 함께 갑니다.
내 친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나는 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거짓말입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여동생 마지막 순간에 아빠와의 여행을 취소하는 것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왜요? 하루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젊은 여성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외치는 사이 그 여자는 몰래 탈의실로 손을 뻗었다. 옷을 벗으려고 노력 중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모든 여성복을 뒤로 던졌습니다. 여자의 옷을 스치는 간병인은 총력을 기울이는 백마의 군대에 당황한 듯 했다. 다이스케는 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시끄러워요. 그 여행 패키지를 누가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집, 옷, 음식, 간병인 모두 내 돈으로 지불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내가 여자랑 놀았다고 해서 권위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마도 당신이 여자로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이미 여자로서의 역할을 마쳤습니다. 이제 너는 나와 아버지를 위해 밥 짓고 집 청소만 하면 된다. 이 바보야. 다이스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우리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됐고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며 더 이상 함께 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떤 커플이라도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두 번 바람을 피우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결국엔 날 사랑하잖아. 저는 다이스케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남자가 하는 말인가요?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질병으로 인해 체력이 약하십니다. 약한 목소리밖에 낼 수 없는데도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이점은 비용을 지불하고 먹이를 주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코 씨를 배신할 좋은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오코와 결혼하기 위해 나오코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간병인을 구하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보며 여행 당일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여행 전날 나는 내일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시설 입주에 필요한 옷과 기타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스케가 나에게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려면 이렇게 세련된 옷이 필요한가요? 나는 양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 입으시던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이스케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이건 내일 여행을 위한 거예요. 추억의 유산인 좋은 옷을 입고 외출하면 안 됩니다. 이 셔츠는 시아버지가 딩을 환영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에게 준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무단해일 여행에 딱이네요. 기대와는 달리 다이스케의 충격적인 한마디, 여행, 그런 계획도 있었나요?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짜증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낮은 삶인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나오코도 내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다이스케는 이 말을 듣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 젤라가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간병인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화장실에는 한 여성이 뜨거운 물 속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은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불륜이 발각된 다음 날 나는 시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어느 곳에 전화를 걸었다. 사실 시아버지는 병이 들기 전에 회사의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가지고 있던 정보를 이용해 나를 변호사에게 소개했습니다. 변호사를 증인으로 삼아 장인어른이 코세이증 후군의 서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속인은 바로 나였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상속기간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간병비는 대부분 시아버지의 저축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이스케가 고립 선언을 받았을 때 왜 그가 나를 잡으려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다이스케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다이스케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케는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넉넉한 의사비를 받을 수 있었고 시아버지도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됐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갔던 그날의 단풍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도 대부분 노란색이어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는 빨간 것을 발견했다.
집에 있는 사전에 넣어보세요. 그 위에 물을 채운 플라스틱 병을 쌓아서 앞화를 만듭니다. 시어머니 사진이 담긴 액자에 단 풍잎을 모아서 선물하기로 했어요. 요양원에 갔더니